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뉴스 특징주 테마 진단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주가의 흐름이 약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한 일주일 이상 진단한 지가 꽤 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8개 종목이죠. 덕산네오록스, 대덕전자,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셀트리온, HFR, 네페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8종목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G, 뭐 RF 에시아든지 아니면 RF텍, 그렇죠? 오늘 뭐 RF텍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HFR. 근데 RFHRC는 오늘 아침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HFR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OLED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비하고 소재가 있는데 소재가 낮다라면서 덕산네오록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한솔케미칼 뭐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것이 네페스예요. 우리가 이제 INC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또 꽤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ENF 테크놀로지도 좀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네페스 오늘도 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뭐 스마트폰은 많죠. 뭐 KG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텍이라든지 그죠? BH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못 움직였던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아주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삼성전기 오래간만에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관련주죠. 덕산네오록스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로 나누는데,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더 수혜가 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중에 덕산네오록스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그죠? 요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탕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수혜예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OLED에 대해서 15조 투자하기로 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최근에 이 OLED 관련주들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죠. 근데 어제 우리가 진단을 해드리면서 지난 2016년과 17년대 이 OLED 소형 패널이죠. 거기에 투자 15조 정도 투자할 때 뭐 덕산네오록스라든지 SFA 같은 경우 거의 100% 넘게,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오늘 좀 마이너스권 약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상승 여력은 있다라뇨.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덕산네오록스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 마이너스 100원이에요. 거래량도 28만 주, 어제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뭐 평균치 거래량 되죠. 그러면서 오늘 개인들이 한 7만 9천 주,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 보였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조금 낙폭을 축소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해요. OLED가 그 첫 걸음을 잘못 뛴 거죠. 지난 9월 24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원 투자한다는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확 치고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윗꼬리를 달아주고 거래량도 윗꼬리에서 많이 됐다. 그래서 장중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조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삼성그룹에서 공식적 발표한 데가 10월 10날이죠. 이때도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오히려 덜커덕하고 또 주저앉은 모습. 근데 추가 하락하지 않고 다시 모습을 갖추면서 서서히 전고점 돌파를 해줬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면서, 제가 2016, 17년 그때는 코스닥 지수 거래소 시장도 상당히 나쁠 때 주가가 뭐 1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모면도 뭐 삼성만 13조지 중국이 지금 15조, 한 달 동안 발표한 것만 15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규모는 지금이 훨씬 크다. 사이클이 큰 대세 사이클이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이면은 뭐 지금 약간 더디게 올라가면서 조금 속은 썩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갈 길은 멀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끌고 나가자. 아무튼 오늘 수급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끌고 가자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덕전자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폴드폰에서 지난달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IT 섹터에서는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죠. 근데 이 대덕전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제일 흐름이 약하다. 또 이 종목은 배당 매력 가징도 어차피 이제 배당하면은 12월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죠. 예, 주당 한 300원 정도 현금 배당을 해주면서 배당 매력도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악재가 하나 나왔었죠. 176만 주 자사주 매각 시장에 176만 주가 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은 생각보다 악재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작고 또 수급적으로도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세에 유입하고 개인들의 매도가 더욱더 많다죠. 자, 오늘도 한번 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고점이 한 4% 올라가 11,450원이에요. 요 최근 고점이 얼마입니까? 11,450원이죠. 예, 10월 7일 날. 자, 이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약한 그런 흐름. 근데 뭐 전반적으로 오늘요, 이 바이오 쪽이 강하면서 IT 섹터들 전반적인 흐름이 뭐 강하지 못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악재까지는 다 소멸. 지난주 금요일로 자사주 매각이 끝났는데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는 조금 뜸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량 거래 속에 밑에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렸다.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땐 됐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에 이 11,0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은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한 12,500원, 12,000에서 12,500원까지는 아마 쉽게 올라가는 탄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루하루 늦춰지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시장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걸리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분봉상을 봐도 윗꼬리는 달아줬지만은 뭐 크게 훼손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장막판에 조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면서, 그리고 또 바이오주에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속을 많이 썩이고 있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98억, 그죠? 생각보다 조금 나쁘게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덜커덩하고 빠졌죠. 이 에코프로 BM은 이제 뭐 여기 이제 회사 개요에 나왔듯이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된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이 하이 니켈계 양극활 물질 중심으로 이 NCN이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유일해요. 그러니까는 이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거기에 이제 일본 파라소닉이 이 2차 전지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거래처, 파라소닉 거래처하는 스미모토가 세계에서 1등이고 이 에코프롬이 2등이랍니다. 이 NCN,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양극화 물질이. 근데 이
니켈하고 코발트, 알루미늄에서 이제 앞으로 망간으로 바뀐다 그러죠. 여기는 이제 NCM 그래갖고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이 2020년 20%에서 2021년 30%까지 확대될 거다. 그리고 향후 전기차 양극재 시장은 이제 바로 이 니켈하고 코발트, 망간으로 만든 이 NCM이 큰 폭으로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 에코프롬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 지금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3분기에 98억도 나쁘게 나왔는데 지금 4분기 전망치가 101억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아침에까지 크게 밀렸다가 뭐 장 막판에 조금 돌려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2차전지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꼭 이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2차전지 뭐 삼성 SDI가 됐던 포스코 케미칼이 됐던 뭐 첨보가 됐던 뭐 계속적으로 언급은 돼요. 뭐 LG화학이 됐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3분기 안 좋지만은 내년서부터는 좋아질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도 4분기도 생각보다 조금 부진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에코프로비엠 뭐 차트 모양 보죠. 자, 오늘 막판에 많이 돌렸어요. 플러스까지만 돌렸네요. 이제 장중 때 한 3.6% 46,150원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돌렸죠. 우리가 이제 어제 이 종목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한 종목만 보지 말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실적 발표했잖아요.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근데 포스코 케미칼 안 밀리죠. 오늘도 한 150원 뜨고 이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많이 빠질 때 얘는 어제도 안 빠졌어요. 그렇죠? 한 300원 떴어요. 뭐 소폭이나마 떴습니다. 자, 그 이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예쁘냐? 상대적으로 저점을 찍고 포스코 케미칼보다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높이 차원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좀 덜 빠진 거고 먼저 올라왔던 에코프로비엠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가상으로는 거의 바닥권이다. 단순히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바닥권이니까는 선침해 차원에서 20-30%만 갖고 있자. 나머지는 조금 더 옆으로 뭐 행보 좀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행보를 거친 후에 시장에서 새롭게 2차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뭐 할 때 그때 나머지 물량을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 주가는 더 이상 빠질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당히 좀 힘들고 오늘 장중에 또 한 3% 가까이 하락해서 힘든 국면이지만은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판단입니다. 자, 또 바닥권에서 오늘 최대 거래량 터졌던 데가 바로 제일 오늘 최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요 선을 깨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온다라는 그래서 뭐 5만원 전후로 해서 뭐 그걸 기준으로 좀 행보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은 당분간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예, 다음은 삼성전기. 참 오래간만에 진단을 내려드리네요. 요 기사가 아마 지난달 30날 나온 것 같아요. 비중 같대. 한참 때 삼성전기에 대한 보고서가 일주일에 2건, 3건 증권사마다 바뀌면서 계속 나왔죠.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슈화 된다. 인기를 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인기를 끊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뭐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죠. 예, 삼성전기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서부터 다시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예, 좋은 모습. 수급을 봐도 뭐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특히 지금 요 가격대 지난 4월달 고점이죠. 최고점이 지금 한 12만 원대. 뭐 좀 길게 볼까요? 그렇죠?
예, 요 12만원 전후에서는 조금 저항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좀 올랐다가. 그쵸? 일단 12만원 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제 뉴스 특징지 분석을 해드리면서, 한 증권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지수를 한 2,400 본다는 보고서 나왔죠? 꼭 2,400이 아니라 2,400 가는 배경 이유가 바로 IT 섹터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IT 섹터가 이 시장 지수가 경기가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IT 섹터가 78%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끈다 그랬죠. 삼성전기 IT 섹터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어제 저녁 때도 말씀드렸듯이 5만 원이 과연 고점일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일까? 오늘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나왔죠. 새로운 상승 출발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다른 IT,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는 IT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업체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뉴스 특징주 오늘 오전에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IT 섹터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뭐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셀트리온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에서 이제 이게 아까 삼성전기와 같이 맥락으로 좀 오래간만에 진단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길게 보지 말자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 20만 원 선까지는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삼성전기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리포트 보고서가 나올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번갈아 가면서 아주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했죠. 실적 3분기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쭉 내용들은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데 결과는 램시마 SC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화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 증권사에서 아주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했던 부분인데 한번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예, 셀트리온이 오늘은 좀 강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아주 쏙색이었던 그러한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헬릭 스미스라든지 뭐 임상 실패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그냥 반토막에 막 나고 하던 종목들이 최근에 HLB로 비롯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정도까지 안 빠졌던 종목들은 조금 생각보다는 탄력은 약한데 그렇죠. 하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바이오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셀트리온.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1차 목표 한 20만 원까지는 봤는데 조금 뭐 초과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조금 욕심낸다 그러면은 뭐 올 초 수준까지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럼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2, 3만 원이고 뭐 짧게 보면은 뭐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9월 하순서부터 뭐 이때까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또 삼성전기도 10만 원 깨지니 뭐니 할 때 10만 원이 저점 수준이니까 10만 원 밑에 뭐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도 지난달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그죠? 뭐 20만 원 넘어가면 뭐 한 20% 이상 대형주 상당히 괜찮은데 아무튼 뭐 최소 못 봐도 20만 원은 돌파되고 좀 욕심내면은 2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네, 셀트리온의 수급사항도 그쵸? 자 보면 10월 18일 날 3.4% 6,500원 빠질 때도 외국인 기관 매도가 겨우 33,000주예요. 주가는 크게 빠지는데. 그 다음날 500원 뜨는데 개인들이 65,000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의 주체 세력 쪽으로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주가가 한번 덜 거동해서 3% 빠져서 6,500원 빠져서 걱정은 되는데 수급사항을 보니까는 세력들이 더 많이 가져갔네. 그동안에 이 종목을 띄웠던 외국인이. 그렇죠?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은 외국인들이 20만 주,
기간이 68,000주 매수하고 개인이 25만 주 매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목표가 어떤 우리가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욕심내면 2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이요.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세 상승 때하고 그리고 하락장하고 매매 스타일은 좀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이제 기법 강의에서 뭐 한 최소 한 이상으로 한번 기법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은 상승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손해보건 파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도보다는 매수 타임만 노리면 돼요. 그 얘기는 올라가는 장에서는 내가 종목 성정이라든지 조금 높게 잡아도 그래서 조금 밀려서 했다가도 다시 올라. 왜? 상승장인데 뭡니까?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 길고 조정 짧고 그래서 내가 빡 올라가는 거 덜컥 잡았다.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조정은 짧고 상승 기니까 언제든지 내가 산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가격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락은 길고 조정은 상승은 짧기 때문에 한번 매도 타이밍 놓치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한 지수는 2000포인트가 바닥권으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전반적으로 최근 장 흐름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5G죠. 오늘 오전에 RF HRC를 안 했으면은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HFR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이제 지금 흐름이 생각보다 5G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5G 얘기할 때 그동안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테마주 중에서 5G가 뭐 내년에 해외발로 수주가 기대되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있지만 그동안 올라온 것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던 뭔가 필요는 할 때예요. 그래서 너무 끌고 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5G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한번 놓쳤으면은 이제는 너무 빠진 가격대에는 팔 필요 없죠. 어차피 크게 빠지지 않아요. 기간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지. 그죠? 뭐 HFR 그죠? 프론톨 이것도 뭐 통신 장비 쪽이죠. 뭐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서 아실 테고 뭐 일본 쪽에 통신사죠. 아마 2위 업체일 겁니다. NTT 도코모 쪽이 그 회사하고 장비 공급 프론토를 공급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5G에서는 세 종목이었죠, 그렇죠? 지금 말한 HFR. 뭐 이것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속상하죠. 지수는 좋은데 못 올라가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추세 이탈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순환매가 돌고 하면은 다시 5G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RF텍도 이제 우리가 세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RF텍은 이제 안정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요때쯤일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좀 치고 가고 오늘도 이 RF텍은 보고서가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런 거 봐서는 뭐 HFR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던 RF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도 RF도 뭐 다 돌려놨네요. 그쵸? 제가 아침에 4만원 정도 지키고 이 저점 49,100원인가요? 아니 39,050원 이 정도만 지켜주면은 뭐 박스권 우리가 4만원에서 45,000원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단 부분이니까는 관점인데 막판 많이 돌려놔서 좀 긍정적인 5G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5만원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이끈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5G라든지 끌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고서에 나왔듯이 IT 섹터가 경기 하강에서 조금 반전될 때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이면 뭐 단순히 올해 초에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그냥 기간 조정을 걸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적자 전환돼서 좀 실망이 나오면서 했던 부분인데 뭐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3분기는요 어차피 지난 분기예요. 끝난 거예요. 앞으로 나올 전망이 좋은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RFH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전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예요. 예, 한국항공우주 조금 한번 올라갈 타이밍도 됐는데 좀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런지 그쵸? 좋은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좀 상승 탄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어저께 아마 진단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거의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가격 때문에 더 이상 빠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뭐 수급상도 좋고 그죠? 최근에 수급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뭐 크게 빠질 일도 없고 또 최근에 보고서가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꼴이나 뭐 1, 2주에 한 번꼴은 나와요. 제가 지금 항공우주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방송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본 기억만 해도 한 3, 4번은 좋은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것이 그러니까 21일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진단했던 기억인데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 항공우주의 이제 수주 잔량이 1770억 중에서 보잉하고 에어버스 항공기가 이제 757억 43%.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 항공 산업이 많은데 그래서 항공기 교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보잉과 에어버스 거기에 수주를 많이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이 9월 24일, 그죠?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무기 구매 계획을 한 3년치인가요? 그를 발표하면서 한번 덜컥하고 빠졌죠. 근데 이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물량이 나오진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올라온 것 때문에, 그죠? 저점 수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아마, 실적, 1분기인가요? 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아마 이게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온 것 같은데 3만원에서 한 42,000원 거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조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물려있다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산 가격대 아니면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공우주 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좀 증권사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근데 다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또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자꾸 좋은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한번 이제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 마무리 짓고 올라갈 타이밍은 됐다.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페스인데요. 이제 네페스 계속 좀 언급을 해드렸죠. 이제 최근에 지난 일요일서부터 해서 지금 네페스 매일같이 일요일, 어제, 오늘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IT 섹터 중에서 순환매가 돌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돌 가능성이 크다. 물론 E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계속 치고 갔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ENF 테크놀로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네페스가 더 좋은 회사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133조 비메모리에 투자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네페스예요. 이것이 이제 후공정에 이제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래요. 뭐 삼성전자도 뭐 탐낼 만큼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5월, 6월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 구간이 있는데 한번 치고 나갈 땐 됐어요. 오늘 거래량도 작죠. 그쵸? 최근 한 3일 거래량 감소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IT 섹터 중에서 뭐 종목을 조금 고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페스가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요일도 말씀드리고 한번 칠 때는 됐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한번 딱 움직이는 모습 한번 탁탁 하다가 후속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됐죠? 그러면서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 자, 그럼 누가 이제 테스트는 해봐요. 이제 한번. 자, 이제 한번 올려볼까 해서 물량이 얼마큼 나오는데 조금 올리니까 또 물량 나오고. 좀 올리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러다가 한번
확 치고 나가니까 저는 네페스는 글쎄요, 선수들, 예, 관심 분야가 좀 틀리겠지만, 저는 네페스, 충분한, 이 1등으로서 올라왔고,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그런 판단이면,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한다라면은, 네페스,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 네페스는 매도할 타명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냥 끌고 가자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죠, 뭐. 예.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한 8종목, 그동안에 이제 조금 마음고생했던 종목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조금, 진단을 해드린 지 좀 오래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자, 이 좋아요와 구독을, 조금 앞부분에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깜빡깜빡을 합니다. 예. 아무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요소 특징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